매일 밤 고요해진 방 안에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새근새근 숨쉬는 그 천사 같은 얼굴 위로 낮에 아이에게 빽소리를 질렀던 내 모습이 겹쳐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또 화를 냈네. 조금만 더 참을걸.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부모일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육아가 힘들까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종종 기쁨보다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육아를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기필코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육아의 피로감과 죄책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정하게 덜어줄 책, 마이클 다우클래프 작가의 육아란 원래 이런 거구나 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사회의 부모들에게서 찾아낸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운 육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5개의 핵심 문장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를 위해 내 삶을 멈추지 마세요. 그저 내 일상에 아이를 반갑게 끼워주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부모란 이런 것이라고 배웁니다. 퇴근 후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도 기꺼이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블록놀이를 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부모를 말입니다. 아이를 우리 집이라는 우주의 중심에 두고 부모의 남은 에너지를 남김없이 갈아 넣는 것이 숭고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억지로 인형놀이를 하며 피곤함을 숨기려 애쓰는 대신 진짜 어른들의 일상 속으로 아이를 초대해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가 옆에서 꼬물꼬물 양파 껍질을 까게 하거나 삐뚤빼뚤 식탁을 닦게 해보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억지로 시간을 내어 놀아줄 때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진짜 일상에 자신이 유의미하게 참여한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깊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희생 위에서 자라나는 아이보다 부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상의 궤도를 함께 걷는 아이가 더욱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욱하고 화가 나는 건 내가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마트 한복판에서 드러누워 떼를 쓰거나 밥을 먹다 말고 장난을 치며 뱉어낼 때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고 나면 아이의 겁먹은 눈빛 앞에서 스스로가 괴물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이누이트 족은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분노는 아이를 가르치는 훈육의 도구가 아니라 그저 어른 스스로 감정 통제력을 잃었다는 수치스러운 고백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아이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쳐놔야 해 라는 강박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화를 내서 아이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럴 땐 그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는 섣부른 훈육보다 침묵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부모도 완벽한 신이 아니라 쉴 곳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육아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모든 돌부리를 치워주지 마세요. 아이에겐 스스로 털고 일어날 여백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뒤처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다치기 전에 미리 위험한 것을 치워주고 유치원 숙제를 대신 챙겨주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다툼까지 나서서 해결해주곤 합니다. 이른바 아이 인생의 눈을 미리 다 치워주는 재설기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세팅된 온실 속에서는 아이가 자기만의 문제 해결 근육을 기를 수 없습니다. 아이가 컵에 물을 따르다 바닥에 쏟을까봐 조마조마할 때, 삐뚤빼뚤 신발끈을 묶느라 낑낑대며 시간을 지체할 때 답답한 마음에 덥석 도와주려던 그 손을 한 번만 멈춰보세요. 바닥에 물을 좀 흘리면 어떻습니까? 걸레를 가져와 함께 닦으면 그만입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쥐어주기보다는 스스로 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시도해서 마침내 해내는 그 약간의 불편한 여백을 허락해주세요. 그 서투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평생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대단한 칭찬 스티커나 보상은 필요 없어요. 네가 도와줘서 엄마 아빠가 정말 편해졌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아이와 거래를 하는데 무척 익숙해졌습니다. 이 밥 다 먹으면 유튜브 10분 보여줄게. 동생이랑 안 싸우면 주말에 장난감 사줄게. 늘 외적인 보상으로 아이의 행동을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의 아이들은 그 어떤 칭찬 스티커나 용돈 없이도 묵묵히 집안일을 돕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가 수건을 개는 것을 엉망으로 돕더라도 답답해하며 당신의 손으로 다시 반듯하게 정리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유, 우리 딸이 수건을 다 개줘서 아빠가 잠깐 소파에서 쉴 수 있네. 정말 고마워. 이 진심 어린 인정과 감사의 표시면 충분합니다. 아이는 값비싼 장난감을 보상으로 받을 때보다 가족이라는 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몫을 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주말마다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그저 부모와 함께 뒹굴거리는 평범한 시간이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말엔 또 어디를 데려가야 하나? SNS에 넘쳐나는 다른 가족들의 화려한 테마파크 방문기와 캠핑 사진들을 보면 주말 내내 집에서 내복바람으로 뒹굴거리는 우리 아이에게 몹시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들은 그저 부모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낮잠을 자며 평화롭게 자라났습니다. 굳이 예약하기 힘든 비싼 키즈카페나 사람으로 붐비는 핫플레이스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한 슬리퍼를 끌고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바를 하나씩 입에 물고 걸어오는 시간,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는 시간, 그 평범하고 시시해 보이는 일상의 조각들이야말로 먼 훗날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꺼내어 볼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5개의 문장들이 전하는 하나의 커다란 작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아는 특별한 이벤트나 완수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그저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네 삶의 일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최고의 환경을 주고 싶었고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늘 긴장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육아를 일종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접근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삶의 여유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어깨에 힘을 툭 풀라고 권합니다. 부모가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일상을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아이는 부모의 그 여유로운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 삶을 긍정하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를 훌륭한 작품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그 무겁고 날선 책임감을 이제는 살며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아이를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귀여운 룸메이트이자 가족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유능한 팀원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을 때는 자책 대신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살아주어 고마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어. 매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가끔은 다투더라도 다시 함께 부둥켜 안는 것, 그것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육아를 구원할 가장 따뜻한 해답일 것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고군분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평안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